자, 이번 순서는 동포들의 현장 소식과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삶을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장과 사람들인데요. 오늘도 박수정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현장 가볼까요? 네, 지난달 30일 신라 오릉 보존회 박씨 대종친회 중국 총본부에 현판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현판식은 한국공자문화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신라 오릉 보존회의 박낙규 총재와 박동만 고문, 박성훈 부총재를 비롯해 많은 박씨 종친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신라 오릉 보존회 박씨 대종친회 중국 총본부 현판 수여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범법인 신라 오릉 보존회 박씨 대종친회 중국 총본부 涉摊法人新罗武陵保存会表示大宗亲会中国总本部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본부로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신라 박씨의 왕조가 우리가 10대 왕이 내려왔거든요. 10대 왕의 주 1대부터 시작해서 덕거세왕, 남해왕, 유리왕, 화사왕, 지마왕, 일성왕, 아달라왕하고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으로 해서 그 신라의 10대 왕이 됐거든요. 우리가 경명왕에 내려오면서 박씨가 어떻게 9개 본으로 우리가 갈라진 분파 동관도 그래서 우리 밀양박씨, 고령박씨, 죽산박씨, 상주박씨, 전주박씨, 순천박씨, 경주박씨, 국산박씨 해서 9개 총본이거든요. 네. 자,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반가운 음성도 들리고요. 이 신라 박씨의 왕조부터 오랜 역사를 가진 박씨 종친의 얘기가 참 인상이 깊습니다. 박씨 대종친회 중국 총본부 현판식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들으셨던 것처럼 이 한국공자문화센터 전춘화 홍보부장의 사회로 이날 현판 수여식이 진행됐고요. 신라 오릉 보존회에서도 박낙규 총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한국공자문화센터에서도 박홍영 총재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행사 순서로 가장 먼저 박홍영 총재의 환영사가 있었는데요. 박홍영 총재는 20대부터 종친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한국공자문화센터의 총재를 맡게 됐는데요. 박홍영 총재에게 이번 신라 오릉 보존회 중국 총본부를 발족하게 된 계기에 대해 들어보시죠. 저는 유교 문화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그렇게 완벽히 잘 이어왔다는 것에 정말 깜짝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 1인 족보 문화나 가정 문화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것에 대해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정치 문화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겠나. 그래 마침 우리 신라 오릉에 저희가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걸 가서 참여도 해봤고 저희 느낀 점에 대해서 이걸 다시 중국 측에 있는 분들한테 좀 정확히 또 자주 활동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해서 계기로 이걸 맡았습니다. 지금. 네, 아마 중국에 살고 계시는 동포들 중에 박씨 성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이 소식 들으시면서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네. 한국공자문화센터 박홍영 총재가 환영사에서도 이야기한 바로는 이 신라 박씨가 기원전 5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중국에 있는 동포 40~50만 명이 박씨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가족 문화가 무엇이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씨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해 알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라 오릉 보존회와 함께 많은 문화를 발굴해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라 오릉 보존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박씨 종친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신라 오릉 보존회의 박낙규 총재에게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정부에서 숭덕전이라는 국전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 재물을 내보내가지고 시조왕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이 숭덕전입니다. 그 숭덕전 안에 또 이제 오능이 있는데 그 오능은 시조왕을 비롯해서 남해 유리 파사왕 또 알령 왕비까지 해서 합쳐서 오능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 오능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이제 관장을 하고
하는데 제사만큼은 정부에서 못 지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는 종인들이 이제 지내는 것이 이제 또 지내왔고 또 정부에서 이제 못하니까 사단법인 오농보존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 관리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부에서 승인하고 인정해주는 그 단체입니다. 우리 오농보존회가. 신라 오릉보존회 그리고 박씨 대종친회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좀 해결이 됐네요. 맞습니다. 네. 네, 신라오릉 보존회의 박씨 대종친회로 박씨 종친 문화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현판식에서 이 신라오릉 보존회의 박낙규 총재 축사가 있었고요. 뒤이어선 다 함께 신라오릉 숭덕전 행사 뉴스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어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간담회까지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신라오릉 보존회를 준비하기까지 과정을 박낙규 총재에게 들어보시죠. 1959년도에 조선대 총장으로 계시던 박초롱 그 총장님께서 처음으로 발기해가지고 창립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조직이 다 폐쇄가 돼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다가 1963년에 다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단법인 오농보존회가 재출발하게 됐습니다. 신라 오릉보존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합니까? 네, 신라 오릉 보존회에서 하는 활동으로 제가 인터뷰한 바로는 이 관계자가 3가지 목표로 설명했는데요. 네. 첫째, 승조, 조상을 잘 받들고 애종, 종인들까지 서로 사랑하고 유경, 인재를 육성한다. 이런 3가지 목표를 두고 여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덧붙여서 이 한중은 예로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처럼 네. 앞으로도 그런 협력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순서죠. 한국공자문화센터 3층으로 이동해서 박씨 대종친회 중국본부 현판식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날 현판식을 지켜본 이 박씨 종친들의 소감 들어보시죠. 제가 시조로 64세입니다. 제가 오늘 감회 깊은 것은 제가 중국에 태어났어요. 해방동입니다. 해방 다음에 이 한국 나와가지고 이 해외 연락부자라는 걸 맡았는데 특히 제가 태어난 곳도 가보고 싶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을 저희는 일찍 나와가지고 고생을 안 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외 연락부자로서 노력해가지고 이 공자문학당이 중국 본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이사 박영택입니다. 시조왕의 63세 손입니다. 밀양박씨 밀직 부원군파에서 후손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라 오릉 보존회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중국 본부를 좀 더 일찍 해외 본부들을 더 일찍 좀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홍영 총재님으로부터 중국 본부가 시작됨이 상당히 참 고무적이고 기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박씨 성손들하고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시조왕의 72세손입니다. 한참 밑에 72세손. 앞으로도 저희 신라 오릉보존의 발전을 위해서 또 보다 중국 쪽의 동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다리 역할 또 다리 역할 말고도 우리 지식이라든가 이쪽에 갖고 있는 할아버지들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조왕의 64세인데 63대 손이라고 봐야죠. 우리 박가들은 그 자존심 중국에 예속되지 않는 우리 독자적인 시조왕의 탄생 바로 그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꼭 밝혀두어야만 되지. 우리가 아무리 중국과 교류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땅의 할아버지지 중국에서 온 핏줄이 아니다는 걸 밝혀둡니다. 네. 박씨 종친들도 만나봤습니다. 현판식 지켜보면서 자부심 느끼면서 감회도 참 남다르신 것 같으네요.
네, 저도 사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박씨 종친회가 이 중국 총본부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박씨성을 가진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박씨성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참 반갑기도 한데요. 이 박씨 대종친회에 중국 총본부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그렇게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분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박씨 대종친회 중국 본부가 점점 승승장구하고 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과 사람들 신라 오릉 보존회, 박씨 대종친회, 중국 총본부 현판 수여식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으로 조용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샌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내려 그 곁에 살리라.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되게 하여 주